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기획 과목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강 경영 환경 분석에 관한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경영 환경 분석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기업의 환경을 어떤 환경들을 둘러싸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들을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 분석한 것들을 토대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또 사업 분석은 어떻게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보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 환경 분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영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환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경영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 기업이 어떠한 경영 전략이라는 것들을 수립할 때 그것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경영 전략 수립에 있어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일 텐데요. 크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외부 환경은 그중에서도 기업의 힘으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기술과 같은 그러한 거시 환경과 어느 정도 기업이 조금 통제가 가능한 경쟁자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이러한 미시 환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내부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자체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경영 자원이라는 것과 핵심 자원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라는 것,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들은 거시 환경이냐 미시 환경이냐 또는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는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경영 환경을 분석하면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요소들을 여기에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분석이라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미시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포터의 5포스 모델 분석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운영 환경을 분석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맥킨지라는 학자의 7S 분석이라는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기업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외부 환경이라는 것과 내부 환경이라는 것들을 크게 나눠서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 중에서도 거시 환경이 있고 미시 환경이 있는데 거시 환경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분석 방법이 패스트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패스트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policy, 정책이나 법규에 관련된 것들을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석 기법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요소들을 분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분석 요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E라는 것은 이코노믹, 경제라는 것이고요. 그 경제도 거시 경제가 있을 것이고 미시 경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소셜, 소사이어티, 사회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그러한 환경들을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든지 정보라는 것들을 분석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거시 환경 분석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미시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라든지 대체제의 위협이라든지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그리고 기존 경쟁자 간의 품질 강도, 쉽게 말하면 5가지의 어떤 경쟁 강도, 힘이 어떠한가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5포스 모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7S 분석이라는 것들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요. 스트레이트지 전략이라든가 시스템, 그 다음에 스트럭처 구조와 같은 어떤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스타일, 스텝, 스킬, 쉐어드 밸류, 공유 가치와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내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거시 환경 분석 부분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거시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큰 거대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직역을 하자면. 그래서 경제의 어떤 큰 흐름을 따라서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외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아니면 또는 그 문화, 사회와 어떤 문화의 트렌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해당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게 뭐고 위협이 되는 게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러한 거시 환경 분석의 내용들이 활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스트 분석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이나 법규, 쉽게 말하면 어떠한 산업이나 시장이나 정책이나 제도가 없는 환경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해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페스티벌이라는 것들을 기획한다라고 한다면 문화재에서 몇 킬로 반경에서는 소음이 몇 데시벨 이상 돼야 되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법규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그러한 제도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어떤 신규 사업을 개발하거나 어떤 회의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회의 아이템을 만들거나 새로운 회의를 기획을 할 때 그러한 것들이 제약 요인이 되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이나 법규를 분석하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분석인데요. 경제 분석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떠한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3개월 후에 또는 1년 후에 이러한 경제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떤 시장 성장률이나 거기에 대한 물가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은 재료비나 이러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생각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제 전망이라든지 어떤 소비 지수라든지 물가 지수라든지 또는 금융 정책 같은 것들 어떤 금융과 같은 그러한 경제와 관련된 그런 환경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사회 문화 분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이 고객들을 상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지금 현재의 트렌드,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인구 통계가 어떻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고 지금 현 상황에서의 교육 수준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회의라는 상품을 구매를 할 때 그러한 구매 패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핸드폰을 구매할 때 그러한 구매 패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신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밑받침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 정보 분석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런 기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기업이 계속 기업의 활동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ICT 기술이나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기업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앞으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더 성장할 것이냐 아닌가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라는 이러한 4가지 요소 외에 한 가지를 더 하자면 이콜로지컬이라는 생태학적인 분석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요소들은 기업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생태학적인 분석을 실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요즘 기업에 있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그 패스트 4가지 요소들 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을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를 줄이고 공기 오염이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기업들이 점점 더 이러한 생태학적인 요소들까지도 분석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총 5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기업의 거시 환경을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시 환경인데요.
미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들,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환경이라든지 제한 환경이라든지 뭐 이러한 환경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과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관련된 그러한 환경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여기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업 활동에 필요한 원료나 물품을 공급하는 공급자, 그리고 제품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도소매상이나 수송업자와 같은 중간 매개 기관, 그다음에 교환 활동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도와주거나 대신해주는 그러한 광고 대행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러한 서비스 대행 기관, 그리고 제품이나 가장 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최종 구매하는 그러한 고객들,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과업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기업이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 조금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 우리는 제약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쟁자라든지 대중 또는 정부 정책이나 규제 환경 같은 경우들, 특히나 규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뭐 장려와 자극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약을 할 수 있는, 조금 축소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시 환경 분석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마이클 포터스의 5포스 모델이라는 것들을 기준으로 그런 산업 구조를 분석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어떤 과업 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5포스라는 모델, 그러니까 기존 기업 그 사업자 간의 경쟁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지금 경쟁 상황이 어떻겠구나, 시장 상황이 어떻구나, 공급자나 또는 고객들의 환경이 어떻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내의 어떤 수익률이라든지 경쟁 정도를 이러한 5포스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사례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러한 5 요소라는 것들이 경쟁 정도, 그리고 잠재적 진입자, 그다음에 구매자, 공급자, 대체제라는 이러한 5가지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약하게 작용을 하고 있느냐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에 조금 위협이 되겠구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러한 경쟁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되니까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지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한 5가지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자의 수가 많다거나 경쟁자의 어떤 규모가 좀 비슷하거나 산업의 성장률이 높고 혁신의 정도는 낮고 뭐 고정 비율은 높고 태거 장벽이 높고 뭐 이러한 것들이 경쟁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높게 되면 당연히 경쟁 정도는 높아지겠죠. 경쟁 정도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기획자, 계획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가운 요소들은 아니겠죠. 그럼 이러한 것들은 기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이 조금 정도가 약한 다른 시장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러한 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들이 무엇인가들을 살펴보는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잠재적 진입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진입 장벽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좀 높은지 아니면 제품 차별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시장이라든지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품 차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또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잘 돼 있고 자본 투자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유통 경로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러한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회가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대량 구매하는 구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제품이 좀 많이 표준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그 구매자의 어떤 교체 비용이 굉장히 낮아서 교체를 많이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구매 제품의 중요도가 낮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구매자들이 협상하려는 협상력이 높아지겠죠. 그 말은 무슨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뜻은 구매를 할 때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까지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매자가 오랜 고민을 하게 되고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뭐 생필품이 아니면 그만큼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매자의 협상력이 높다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는 위협이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급자도 마찬가지로 협상력이 높다라는 것은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고요. 대체재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가 별로 없는 시장,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려운 시장이라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요소들이겠지만 그러한 대체재의 영향력이 높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다른 것들을 삼으로 인해서 내 제품에 대한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한테는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요소들, 이러한 세력이 굉장히 강하면 강할수록 자사한테는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5가지 세력이 약하면 자사한테는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미시 환경을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C 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경을 분석하는 부분인데요. 3C라는 것은 커스터머, 고객이라는 것과 컴퍼니, 기업, 나의 자사가 되겠죠. 그리고 컴페티터, 경쟁자가 되는 것이겠죠. 경쟁자와 얼만큼 차별화되는 것이냐, 고객의 욕구를 우리가 얼만큼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 기업의 핵심 역량이 얼만큼 크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성공으로 가느냐 또는 철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성과들이 어땠고 과거에는 어떤 전략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현재에는 어떤 전략을 쓰고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기업 내부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 내부의 능력들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포트폴리오로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핵심 역량을 도출해내는 것이고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잠재력이 큰지 작은지, 시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한다면 또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잠재력의 크기가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성장률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의 단계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그 시장에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제품 수명 주기 같은 경우에는 도입기부터 세퇴기까지 존재가 할 수 있는데요. 도입기에는 제품을 지금 막 도입해서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제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세퇴기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어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는 고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그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더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의 주기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경쟁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경쟁 기업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 기업이 현재 어떠한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 기업의 능력들은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지, 그쪽 경쟁 기업에는 차별화될 수 있는 제품이 얼만큼 있는지 또는 연구 개발에 투자는 얼만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수한 인재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미시 환경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요소들 또는 앞에 5가지 요소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회나 위험 요인들 또는 강점이나 약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인데요. 내부 환경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든지 유형, 무형의 어떤 그런 경영 자원, 그리고 그 기업의 핵심 역량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우리는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은 크게 쉽게 말하면 크게라고 할 것도 없이 쉽게 말하면 경영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형 자원이나 무형 자원, 인적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핵심 역량들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가 뭐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우리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에 있어서는요, 유형 자원이나 무형 자원, 이러한 인적 자원들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 즉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소들을 도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 환경에 있어서는 핵심 역량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분석 기법들이 마이클 포터스의 어떤 가치 사슬 분석이나 맥킨지의 7S 분석,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기업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경영 자원은 우선 살펴보자면 기업이 지렛대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느냐, 도태되느냐 하는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인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형 자원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자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물이라고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회사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설비라든지 기계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 자산 그리고 현금, 금융 자산이라는 것들이 유형 자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형 자원이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명성이라든지 이미지, 기술, 기업 문화 같은 것들을 무형 자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들. 그런데 이러한 무형 자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브랜드 명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삼성 제품이라고 한다면 새로 나온 제품이라도 우리는 정말 이 제품이 괜찮을까 말까 고민 없이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의 이미지 그러면서 삼성은 광고에서 보니까 좋은 일도 많이 하던데 기업 이미지가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또는 브랜드 명성이 높으냐, 브랜드의 가치가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객들의 태도나 구매에 대한 어떤 액션들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유형 자원 이상의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자원이 바로 무형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은 유형 자원뿐만이 아니라 무형 자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가 인적 자원인데요. 인적 자원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기업에서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 생산에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회가 변화하고 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인적 자원이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정보라는 것들이 얼만큼 이 정보를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 하는 것들이 사업을 조금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보를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그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라든가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만큼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 기업에 많다는 것은 그 기업이 앞으로 커져 나갈 확률이 많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 경영의 자원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 자원들을 기초로 해서 그 기업 내부의 환경들을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자원도 중요하지만 그 자원보다는 그 자원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그런 핵심 역량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경쟁 기업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 경쟁 우위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핵심 역량이라는 것이 바로 경쟁력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핵심 역량은 기업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그 자원들은 낭비되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좋지만 자원을 조금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역량이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면 기업은 충분히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분석 방법은 마찬가지로 가치 사슬 분석과 7S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스의 가치 사슬 분석이라는 것들은 기업의 활동을 주 활동이랑, 그러니까 주된 활동, 기업의 주된 활동이겠죠. 생산 안 할 수 없을 것이고, 뭐 재료 같은 것들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고, 만들었던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판매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제품들을 팔기 위해서는 대리점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대리점도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품을 잘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AS까지 잘해줄 수 있는 이러한 고객 서비스라는 것들이 기업의 굉장히 주된 활동이겠죠. 그래서 기업의 활동을 주된 활동과 그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 활동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슬처럼 이렇게 연계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영역들은 구분을 해놓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기업의 핵심 역량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보조 활동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 연구라든가 개발이나 디자인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 있어서 활용을 어떻게 할지, 광고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역량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주 활동에서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보조 활동에서의 역량들이 사슬처럼 연결되어서 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맥킨지의 7S 분석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핵심 전략들의 알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7가지 S로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드웨어적인 요소 2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맥킨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핵심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들인가 하는 것이고 하드웨어적인 요소에서는 또 어떠한 요소들이 그 핵심 역량들을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인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에는 그 공유 가치와 스타일, 그리고 직원, 기술이라는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전략, 구조, 시스템 3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가치라는 것들은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을 회피하는지 아니면 작은 것에 너무 승부를 거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앞으로 어떤 자원 이러한 것들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스타일이라는 것은 상하 관계가 수직적이냐 아니면 조직 내에서 불평등이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스타일을 S가 아닌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조직 문화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문화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평적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과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료적인 그러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의사결정 내용이나 신규 사업의 진출이나 또는 창의적인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장려될 수도 있고 조금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일이라는 것이 핵심 역량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텝은 직원인데요. 앞에서 제가 경영 자원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인력이 얼만큼 많으냐 없느냐 하는 것들 또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재 배치는 적절한지 그리고 우리 기업에
얼마나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거였죠. 그래서 그 인재들이 그렇다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역할을 충분히 다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인재들이 우리 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겠죠. 기술은 여기서는 스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 도입이 잘 되어 있느냐, 또 기술 관련 경험자가 굉장히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기술 관련 경험자들이 많다면 새로운 기술을 조금 도입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것들은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전략이라는 것은 조직 환경에 지금 적절한 전략인지 아니면 조직원들하고 그러한 전략들이 공유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구조라는 것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구조의 조직인지 아니면 환경에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수직적인 조직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직 규모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무나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이러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 조직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 만약에 조직 규모가 작다면 조금 새로운 인재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인재들을 다시 배치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잘 돼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핵심 역량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랑 조금 비슷한 요소이기는 한데요. 의사결정이 조금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책임의 소재가 좀 더 명확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심 역량들, 그러니까 기업의 내부 환경의 경영 자원, 어떠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거기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느냐 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는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업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그러한 절차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그 회사의 어떤 경영 환경이라든가 내부 조직, 그리고 인적 구성,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사업 성과, 경영자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런 앞에서와 같은 환경 분석이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인데요.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를 살펴보자면 미래의 기업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그러한 비전 수립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은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을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전략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내외부 환경들을 분석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비전의 어떤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략 수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 수립이라는 것은 기업의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과 관련된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능과 관련된 전략으로 나누어서 수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한 전략을 수립을 할 때에는 이러한 그 BCG 매트리스 분석 기법이나 GE 매트릭스 분석들을 활용해서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나면 그러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일정 관리라든가 책임 담당자들을 선정하고 성과 모니터링 방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략을 실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과 그다음에 이러한 전략 수립과 관련돼서 어떠한 전략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 유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업 전략이라는 것과 사업부 전략 그리고 기능적 전략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전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의 비전이라든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러한 각 사업 분야에서 경영 자원을 배분하고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 간에서 주어진 자원들을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전략을 기업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전략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 환경들이 어떠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들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사업부 전략이라는 것은 단일 사업 단위라든지 생산 라인에서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우위를 조금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러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조금 수행하면 좋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략을 사업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 전략은 말 그대로 제한된 자원을 좀 어떻게 하면 기능 조직에서 좀 잘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부분에는 얼만큼의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될 것이고 재무 또는 인적 자원, 생산 관리 이러한 기능에 따라서 세부 전략들을 어떻게 조금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수립하는 것들을 기능적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내외부 환경을 토대로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것들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업도의 어떤 매력도를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구가 BCG 매트릭스라는 것과 GE 매트릭스라는 것입니다. BCG 매트릭스는 시장의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우리 기업의 매력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그 분석 기법 활용 방법이고요. G 매트릭스라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러한 산업의 매력도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강점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3 곱하기 3, 9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성을 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BCG 매트릭스와 G 매트릭스는 기업에 따라서 적당한 것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BCG 매트릭스라는 것은 1970년대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축에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랑 세로축으로는 시장 점유율로 나누어서 스타와 캐시카우 그리고 캐스천 마크, 도그라는 4개의 영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G 매트리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곱하기 3, 9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G 매트릭스보다 조금 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역이 많다 보니까 조금 명확한 포지셔닝이라든가 방향 설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G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실무에 있어서는 조금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G 매트릭스를 먼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시장 성장률도 높다면 우리가 스타라는 영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윤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 점유율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팔고 있다는 것이고 시장이 성장하니까 우리 거를 구매한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윤을 우리가 조금 투자를 더 한다면 우리가 이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낮고 시장 점유율은 높은데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이 낮은 부분은 캐스천 마크 우리 또는 문제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률은 굉장히 높은데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시장 점유율은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스타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 아니면 시장 성장률은 높은데 우리가 점유율을 얼마큼 빨리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상승시킬 수 있다면 스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철수를 고려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다른 자금을 투자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장 성장률은 낮으면서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영역에 속해 있다면 우리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고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률이 낮아서 다른 경쟁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현상만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그는 말 그대로 개 같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낮은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도 낮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률도 낮아서 진입하기도 힘들고 게다가 우리는 점유율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라는 것이 많이 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에 있다면 철수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스타라는 영역과 도구라는 영역은 굉장히 현금 흐름이나 이익이 흑자냐 적자냐 하는 것들이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캐스톤 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조금 현금 흐름이 적자가 날 수 있지만 스타로 가게 된다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현금 접수 캐시카우 영역이라고 한다면 시장 점유율도 높고 시장 성장률도 높고 이익도 많아서 지금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자를 내고 있는 지금 영역은 계속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유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그 문제아의 영역에 있어서는 흑자를 낼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아라는 시장 성장률은 높은데 점유율은 낮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내가 스타로 갈 것이냐. 스타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것이고 스타에서 현금 적소로 가는 이상적인 성공의 어떤 흐름을 갖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아 같은 경우에는 스타로 갈지 아니면 도태할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도구라는 영역도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스타라는 영역에서는 그 시장 성장률에 있어서 진입장 장벽만 조금 높일 수 있다면 현금 접소라는 흑자로 갈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도구라는 영역은 저기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시장 성장률도 높이고 해서 흑자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얼만큼의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스타와 도구라는 것이 불확실하지만 도구에서는 지속적인 투자나 어떤 성장보다는 철수를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느 영역에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지금은 문제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충분히 시장 경률을 높일 수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CG 매트릭스 상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아에서 스타에서 현금 접소라는 어떤 성공적인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의 어떤 그 도구의 영역으로 가는 그러한 그 파멸적인 진행으로 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조금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G 매트릭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매력도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강점이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사업의 강점이 굉장히 높은 영역을 우리는 프리미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동그라미는 시장의 규모라고 한다면 빨간색의 저 파이 모양은 시장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똑같은 크기의 시장인데 저 빨간색의 어떤 파이 모양으로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그 수학 퇴출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프라임이라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저게 반으로 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러한 영역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뭐 파이가 조금 시장은 똑같지만 파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보호하거나 재집중하거나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산업 매력도가 높고 사업 강점이 높으면 프리미엄, 산업 매력도가 중간이고 사업 강점이 높으면 도전, 그리고 사업 매력도도 높은데 사업 강점이 중간이면 선택적이라는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영역들은 강점도 어느 정도 높고 산업에 있어서도 매력도도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이러한 영역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면 집중 투자하거나 육성을 고려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 매력도가 높고 사업 강점은 낮은 저러한 보호 재집중이라는 영역과 그다음에 산업 매력도나 사업 강점이 중간, 둘 다 중간인 영역. 이 둘 다 중간인 영역은 잘하면 투자를 잘하고 잘 이끌어 나가면 프리미엄이나 도전이나 선택적 영역으로 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구조조정이나 기회관망이나 수학퇴출이라는 저런 수학철수라는 저쪽 세 가지 영역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 매력도는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높은데 산업 매력도는 조금 낮다라고 본다면 약간 관망하거나 아니면 산업 매력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재집중, 프라임, 기회 관망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은 우리가 투자를 할지 아니면 방어를 할지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조조정, 기회 관망, 수학 퇴출이라는 영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최대의 어떤 그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판매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철수를 하는 것들을 고려해봐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강점이나 산업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영역에서 어떠한 그 전략을 수립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지위가 높은 측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내에서 어떻게 지위를 조금 더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단단히 만들어 놓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럼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전 같은 경우에는 산업 매력도는 중간이고 사업 강점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강점이 높은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유망 시장에 집중을 하거나 집중 투자하거나 유망 시장에서 조금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사업 강점은 중간이지만 산업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선택적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을 향상시킨다던가 수익성을 제고시킨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어떠한 사업 부분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취약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하는 그러한 전략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사업 강점도 굉장히 낮고 산업 매력도도 굉장히 낮은 수학 퇴출이라는 영역에서는 현재 사업의 가치를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퇴출 시점을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관망이냐 지금 여기에 영역 중에서는 기회 관망이라는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지고 있기도 하죠. 이러한 경우는 둘 다 똑같이 산업 매력도는 낮고 사업 강점이 높은 경우 그다음에 사업 강점은 중간이고 산업 매력도도 낮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둘 다 기회나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금 연한 파랑색의 기회 관망, 사업 강점이 높은 기회 관망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고 사업 강점이 중간인 기회 관망 같은 경우에는 철수를 할지 말지 이러한 것들을 조금 관망해보는 그러한 영역으로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환경 분석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모두 분석을 했다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그 외부 환경에서의 어떤
기회와 위험 요인이 무엇이고 내부 환경에서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는 분석을 우리는 수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부 환경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강점과 기업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기업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기술 수준, 상품 혁신 능력, 소비자들의 어떤 자사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외부 환경도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수직 통합하는 것들, 그러한 시장이라면 너무나도 바람직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위협은,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위협적인 요소들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거나, 혹은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이 너무 높다거나, 또는 우리의 제품을 대체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증가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위협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합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략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SO 전략은 우리가 강점도 가지고 있고 기회 요인도 우리에게 있다면 이러한 SO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 강점은 가지고 있지만 외부 환경이 위협적이라면 거기에서 우리 자사의 강점을 활용하고 그런 환경의 위험 요소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WO 전략은 우리가 좀 약점은 있지만 시장 환경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되는 환경이라면 WO 전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외부 환경의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의 어떤 혁신 활동이라든가 구조 조정이라든가 이런 운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을 수립한다면 기업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T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는 또 약점밖에 없고 외부의 위협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위험 요인을 조금 회피하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약점을 보완하거나 위험 요인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다른 쪽의 자원들을 찾아보고 다른 사업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내부의 비용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라든지 내부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합 분석을 하고, 이러한 수합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것들로 인해서 어떤 G 매트릭스나 아까 BCG 매트릭스 같은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들을 작성을 해보고 수합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에 잘 맞는 중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경영 환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에 있어서 경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한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거시환경 분석의 내용이 아닌 것은입니다. 경제 분석, 사회 문화 분석, 기술 정보 분석, 경제자 분석. 답은 경쟁자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있는 보기 4개의 부분들은 사실 모두 우리가 기업이 분석해야 될 환경적인 내용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환경이 거시 환경이냐, 기업이 통제할 수가 없느냐, 기업이 조금 통제할 수 있는 미시적 환경이냐, 아니면 기업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기업 내부의 환경이냐에 따라서 조금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시 환경 분석은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패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법규, 경제, 사회문화, 기술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쟁자 분석 같은 경우에는 미시 환경 분석으로서 우리가 3C 분석을 할 때에도 경쟁자 분석을 했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시 환경에 어떤 내용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미시 환경에 어떤 내용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업 내부의 환경들은 어떤 내용들을 분석해야 되는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CG 매트릭스에서 높은 이익을 창출해서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BCG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분석에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타와 문제아, 그리고 현금 젖소, 그리고 개라는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답은 현금 젖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금 젖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 그리고 성공하고 있는 영역이고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계속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지금 현상만 잘 유지한다면 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현금 젖소라는 영역입니다. 조금 앞에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킨다면 도구 영역 같은 경우나 스타 같은 영역은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스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이 시장 점유율도 높고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측면이라서 그러한 것들을 잘 투자를 제대로 한다면 흑자를 만들 수 있는 현금 젖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도구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윤이 굉장히 낮은 이윤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시장 성장률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낮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를 고려해야 되는, 똑같이 불확실한 그러한 그 현금 흐름의 영역이지만 개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철수를 고려하는 것들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G 매트릭스에서 집중 투자 및 육성해야 하는 영역이 아닌 것은 산업 매력도가 높고 사업 강점이 높은 프리미엄, 중간, 그리고 사업 강점이 높은 도전, 산업 매력도가 높고 사업 강점이 중간인 선택적, 산업 매력도도 중간, 사업 강점도 중간인 프라임. 답은 4번, 산업 매력도도 중간이고, 사실 중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약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택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방어적인 전략을 쓸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4번, 산업 매력도와 산업 강점이라는 중간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그런 내부 환경, 외부 환경 분석과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석, 수업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 포트폴리오 분석과 환경 분석도 통한 포트폴리오 분석, 그리고 수업 분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디 영역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그러한 경영 목표에 따라서 성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사업을 실행하면서의 어떤 평가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컨벤션 기획사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 중에 오늘은 경영 환경 분석과 관련된 영역들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